김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83살입니다. 경기도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눈을 뜨면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홀로 키운 아들 정우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식까지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인 정우는 15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그곳에서 직장을 잡고 정착해서 얼굴 안 본지 벌써 꽤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사실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고단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지만 아픈 다리를 끌고 근처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입이 많지 않지만 스스로 벌어 생활하는 것이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온 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갑고도 놀라운 마음에 문을 열자 깔끔한 양복 차림의 아들 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편히 쉬실 때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할머니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미국에서 IT 회사를 창업해 성공했다며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국으로 모시려 했지만 한국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천수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좋은 실버타운입니다. 의사도 상주하고 수영장에 헬스장까지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보통 1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 이웃들과의 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일상과 자유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을 들였는지 알고 있어. 입주비만 해도 내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라던데. 할머니가 말끝을 흐리자 정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할머니를 모시고 천수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근교 녹음이 우거진 언덕 위에 자리한 천수원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로비와 화려한 샹들리에 정원사가 관리하는 아름다운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시설장이 안내하는 방은 30평 넓이의 럭셔리 원룸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 전망은 할머니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아들아, 이렇게까지 비싼 곳에 들어올 필요는 없어. 내가 살던 집도 충분히 좋았어. 할머니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정우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은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여기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매달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의 계속되는 설득에 순자 어르신은 마음을 바꿔 아들의 뜻대로 실버타운인 천수원에 들어가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입주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찍은 흑백 사진, 정우의 첫 운동화, 시골 친정에서 가져온 오래된 이불,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정우는 할머니의 짐을 실은 차를 타고 천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는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천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려한 환영식이 끝나고 정우는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넓은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아들의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지만 아들을 믿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챙기며 살아야지. 할머니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화려한 실버타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들 정우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도 말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천수원의 호화로운 방 안에서 첫날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60년 넘게 딱딱한 요와 이불에서 자던 몸이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에 적응하지 못해 뒤척이는 밤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정우의 효심에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확히 7시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아침입니다. 오늘은 공식 입주식이 있는 날입니다. 문을 열자 흰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담당 간호사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벌써 아침이 됐구나. 입주식이라니, 어제 환영식도 충분했는데. 천수원에서는 모든 새 가족에게 특별한 입주식을 진행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자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겨주세요. 지연은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한복을 내밀었습니다. 진한 보라색 치마에 은은한 연두색 저고리, 명주실로 곱게 짠 고급 비단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옷을 어떻게 입어? 내가 가져온 옷이면 충분해. 어르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한복은 천수원에서 어르신을 위해 맞춤 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 체형에 딱 맞을 겁니다. 반강제로 한복을 입은 순자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본 한복 차림에 자신이 어색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10시부터 행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천수원의 식당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호화로웠습니다. 호텔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테이블마다 생화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젊은 요리사가 다가와 특별 메뉴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김순자 어르신을 위한 특별식으로 전복죽과 인삼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을 먼저 챙기고 자신은 뒷전이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관심이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담당 간호사 지연이 할머니를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로비에는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두 줄로 서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천수원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직원들의 일제히 외치는 환영 인사와 함께 꽃잎이 위에서 흩날렸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멋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시설장이라는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저는 천수원 시설장 윤태석입니다. 오늘부터 어르신은 우리의 귀한 가족입니다. 어르신의 남은 인생이 천수원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시설장의 말이 끝나자 뒤쪽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통 사물놀이패가 흥겨운 연주를 시작했고 직원들은 할머니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중앙정원으로 모시겠습니다. 특별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연의 안내를 받아 중앙정원으로 이동한 할머니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김순자 어르신의 천수원 입주를 축하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대형 케이크와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아들 정우가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특별한 날을 함께하고 싶어서 일부러 미국 출장 일정을 미뤘습니다. 정우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며 입주를 다시 한번 축하했습니다. 준비된 케이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모든 직원들의 박수 속에 할머니는 케이크에 초를 불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월 300만 원이 넘는 관리비는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우의 말에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1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과 맞먹었습니다. 입주식 행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천수원의 시설 투어가 이어졌고 수영장, 도서관, 영화관,
의료실, 정원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고급이었고 특히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는 점은 할머니에게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할머니는 다른 입주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환영해 주었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모두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여기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에요. 매일매일이 행복하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의 말이 왠지 기계적으로 들렸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호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어머니를 뵙겠습니다. 걱정 말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그래, 아들.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줘서 고맙다. 너무 돈 쓰지 말고 내 가정도 잘 챙기렴. 정호가 떠난 후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넓고 깨끗했지만 자신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할머니는 가져온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새로운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문득 창문 밖을 보니 천수원의 담장이 생각보다 높고 견고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담이 높지? 밖을 못 보게 하려는 건가? 할머니의 의문은 곧 노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까 본 담당 간호사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르신의 일정표입니다. 천수원에서는 모든 입주자분들이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이 건넨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침 6시 기상부터 저녁 9시 취침까지 모든 시간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운동 시간, 레크리에이션 시간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니? 내가 원할 때 쉬고 싶은데. 어르신, 이것은 모두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천수원의 특별한 건강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답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르면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첫날이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자유롭게 살아온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통제되는 것 같은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입주식이 끝나고 첫날 밤 순자 할머니는 넓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비록 정든 집을 떠나온 아쉬움이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그런 서운함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여기서 새 친구도 사귀고 그동안 못 해본 취미 생활도 해봐야지. 라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유니폼을 입은 젊은 간호사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건강한 아침입니다. 기상 시간이니 일어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평소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천수원의 일과표는 모든 입주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7시부터 8시까지만 제공됩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씻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같은 식당에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영양사가 다가와 할머니의 식단을 설명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혈압과 혈당 수치에 맞춰 특별히 구성된 식단입니다. 약간 싱거울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해 간을 줄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기에 싱거운 식단이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고추장 좀 있을까요? 물었지만 영양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별 맞춤 식단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모든 것이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단체 체조 시간입니다. 모든 입주자분들은 1층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할머니가 머뭇거리자 옆자리에 앉았던 박영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첫날부터 불참하면 건강관리 특별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정말 피하는 게 좋아요. 영자 할머니를 따라 대강당으로 향하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로비에 있는 공중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아들에게 전화 좀 하고 올게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황급히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전화는 지정된 시간에만 할 수 있어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예요. 단체 체조가 끝나고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는 건강교육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일정에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후에는 정원 산책, 음악 치료, 미술 활동까지 모든 활동이 의무적이었고 불참 시에는 담당 간호사가 즉시 찾아와 참여를 종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드디어 자신의 방에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이라면 차라리 내 집에서 사는 게 나을지도.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트레이에는 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취침 전 약 복용 시간입니다. 모두 드시고 9시까지 취침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전 원래 혈압약만 먹는데. 간호사는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혈압약의 수면제, 그리고 천수원에서 제공하는 특별 영양제입니다. 할머니가 망설이자 간호사는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약물 복용은 천수원의 건강관리 규정에 포함됩니다. 거부 시에는 건강관리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을 삼킨 할머니는 곧 심한 졸음을 느꼈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8시 30분이었지만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렇게 빨리 졸리다니.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6시 노크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몽롱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평소 기억력이 좋았던 할머니였지만 전날 저녁에 먹은 약 이후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프런트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잠깐 외출을 하고 싶은데요. 동네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프런트의 직원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외출은 주일에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미리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 다음 주 목요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제한이 심한가요? 제가 죄수도 아니고. 직원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입주 계약서에 모두 명시된 내용입니다.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가던 중 할머니는 우연히 휴게실에서 영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6개월 됐어요. 처음엔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요.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오시나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지정된 면회실에서만 가능해요. 방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고요. 통화도 제한적이라 자식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영자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감시됩니다.
방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입주자 안전이란 명목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여기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변해요. 처음엔 다들 활기차고 정신이 또렷한데 몇 개월 지나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마치 조종당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근처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지금은 자유시간이 아닙니다. 11시 건강교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할머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서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야경도 이제는 감옥의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와야 했을까?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서랍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여기서 나가고 싶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천수원에서의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철저히 통제되는 일상의 답답함을 느꼈지만 나름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건강 체크, 12시 점심, 2시 레크리에이션, 5시 저녁, 9시 취침. 모든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옆방의 박영자 할머니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순자 할머니는 자유롭게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던 때가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그날은 4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침대 위에 놓아두었던 남편과의 사진첩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는 당황하여 침대 아래를 살피고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사진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곧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어르신, 저녁 약 드실 시간입니다. 젊은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님, 제 사진첩 보셨어요? 침대 위에 두었는데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오늘 정기위생검사일이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물건들은 모두 보관소로 옮겼습니다. 보관소라니요? 제 개인 물건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할머니의 말에 간호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천수원의 규정입니다. 모든 입주자의 물건은 위생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종이류는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필요하실 때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관소 방문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내일 관리자에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첩이 타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오래된 이불과 베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천수원 로고가 새겨진 새 침구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는 사진첩, 오늘은 이불.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식사 시간에 만난 박영자 할머니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내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나중엔 손주가 준 인형까지 가져갔어요. 여기 원칙이 그래요.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자 할머니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요? 내 물건인데.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관소에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리자는 형식적으로 답했습니다. 약속된 날짜가 되자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보관소 방문 신청하셨죠? 따라오세요. 할머니는 직원을 따라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복도 끝에 보관소라고 쓰인 문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카드키로 문을 열자 안에는 수많은 선반과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물건은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B-47 상자에 있습니다. 직원이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니 할머니의 사진첩은 있었지만 이불과 베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이불은 어디 있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래된 섬유류는 위생 규정에 따라 폐기 처분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난주에 폐기된 것으로 나옵니다. 팩이라니요? 그건 제 물건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수원의 규정입니다. 입주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서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분노를 참으며 사진첩만이라도 방에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첩은 방으로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보관소 규정입니다. 할머니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사진첩을 훑어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어린 정우의 모습,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무력감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찾아보니 그것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자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어디 있나요? 핸드폰이요? 천수원에서는 입주자들의 인지 건강을 위해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할머니가 항의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인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천수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실버타운의 편안함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개인 물건들을 가져가는 걸까? 왜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걸까? 그리고 아들이 말한 최고의 노후는 이런 모습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2주 만에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욕실 선반에 있던 할머니의 오래된 은빛도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천수원 로고가 새겨진 새 빗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리 빗는 것까지 통제하겠다는 건가?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무표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찼던 모습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물건만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정신과 의지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천수원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가 입주한 지 일주일 만에 알게 된 첫 친구였습니다. 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과 오후 티타임을 함께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한때 중학교 국어교사였고 여전히 책을 사랑하는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소설과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두 할머니는 천수원의 삭막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입주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가 아침 산책에 나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영자 할머니의 방을 찾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오늘 특별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호사의 기계적인 대답에 순자 할머니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예정대로 아침 산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하루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생기 있던 눈동자가 흐릿해졌고 말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검진 받았어요. 영자 할머니의 대답은 끊기고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 할머니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에 즐겨 읽던 책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당과 프로그램실을 오가는 로봇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가끔 순자 할머니와 마주치면 공허한 미소만 지을 뿐 깊은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박영자 씨가 왜 저렇게 변한 거죠? 순자 할머니는 미술 시간을 담당하는 젊은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요? 특별 약물 치료를 받으셨대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강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에게서 어떤 치매 증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약물 치료 후에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다른 입주자들을 관찰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천수원에는 총 50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때만 해도 공용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바둑과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로 활기찼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지금 거실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몇몇 노인들만 텔레비전 앞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 것은 이전에 활기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최병철 할아버지였습니다. 한때 성악가를 꿈꿨다는 병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노래하는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노래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도 손이 떨리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병철 씨, 요즘 노래는 안 부르세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노래 기억이 안 납니다. 병철 할아버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잊었다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매주 한두 명씩 특별검진을 받은 노인들이 모두 비슷한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진 전에는 각자의 개성과 습관, 취미가 있었지만 검진 후에는 마치 개성을 잃은 듯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관찰 결과를 몰래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검진을 받은 날짜, 누가 검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의 변화를 세세히 적었습니다. 수첩은 베개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순자 씨 조심해야 해요. 어느 날 저녁 식당 구석에서 만난 영자 할머니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전의 맑은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바꾸려고 해요. 약을 조심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곧 간호사에게 발견되어 방으로 데려가졌습니다. 다음 날 영자 할머니는 식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공지가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7층 특별케어실로 이동하셨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7층. 순자 할머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주자들에게는 5층까지만 접근이 허용되었고 6층과 7층은 의료구역이라며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7층으로 올라간 노인들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수면제를 먹는 척하며 몰래 버렸습니다. 밤 11시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영자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비어있는 방에는 흔적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방을 나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화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늘 7층 대상자는 김정숙 이상우입니다. 내일 아침에 데려가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실험, 약물 반응, 기억 조작 같은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의심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천수원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빠르게 기록하며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다른 이웃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고 이곳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그들처럼 변하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른 입주자들도 관찰해 보았습니다. 체스 대회에서 우승했던 박 선생님은 이제 말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고, 매일 손자에게 편지를 쓰던 최 여사는 어느 날부터 펜을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급격히 변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수원은 총 7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입주자들은 오직 1층부터 5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6층은 직원 숙소라고 했고 사실 7층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도 7층 버튼이 있었지만 직원 카드키로만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의 그림자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문득 할머니의 시선이 건물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7층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순자 할머니는 방을 나섰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6층까지 올라갔지만 6층에서 7층으로 가는 계단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내려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과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7층 검사실의 피험자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용량을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그 정도 용량이면 위험합니다. 지난번 최 여사처럼 되면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데이터가 필요해. 내일 아침에 새 피험자가 올라올 예정이니 오늘 밤 중으로 결과를 내야 해. 두 사람은 너무 대화에 몰두한 나머지 복도에 서 있는 순자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멀어지자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피험자? 최 여사? 갑자기 할머니는 2달 전 특별검진을 받으러 7층에 올라갔다가 돌아온 후 급격히 달라진 최 여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자 할머니도 지난주에 7층 검진을 받은 후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문득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영자 어르신 약물 반응이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식사를 전혀 못하시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어제 영자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급격히 나빠질 수가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니 간호사들이 휠체어에 앉은 영자 할머니를 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눈은 공허했고 입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7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조용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천수원에 대한 정보를 찾던 중 우연히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쓰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천수원은 바이오메디카 제약의 자회사인 천수생명과학이 운영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어서 바이오메디카 제약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지만 그중 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이오메디카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시험 중 피험자 사망 사건 은폐. 기사는 3년 전의 것이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이오메디카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몇몇 피험자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이를 철저히 은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천수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검색은 불가능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서관 입구에 건장한 경비원이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순자 할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컴퓨터를 종료하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수원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자신의 방 청소를 위해 들어온 젊은 청소부 여성이 자신의 서랍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청소부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놀라면서도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강미영입니다. 이번 주부터 2층 담당 청소부로 일하게 됐어요. 미영은 서둘러 청소를 마치고 나갔지만 할머니의 침대 밑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간호사들이 순찰을 마친 후에야 쪽지를 펼쳐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 화장실 청소 시간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약속대로 할머니의 방 화장실을 청소하러 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이곳에서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미영의 진지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친구 영자가 요즘 달라졌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7층에서 말이야. 미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할머니도 작년에 이곳에 계셨어요. 처음엔 너무 좋아하셨죠. 하지만 4개월 후부터 전화 통화도 어려워졌고 방문했을 때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사인은 노안이라고만 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모은 증거예요. 밤중에 간호사들이 나누는 대화, 7층에서 내려오는 의사들의 이야기.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품어왔던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도 있어. 영자가 변하기 전날 밤 간호사들이 그녀를 데리고 7층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 다음 날부터 영자는 달라졌지.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할머니는 내부 입주자로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정우가 마련해준 안락한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와 다른 입주자들의 공허해진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뭘 해야 하지.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와 미영은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영이 몰래 건네준 작은 녹음기를 목걸이 안에 숨겨 다녔습니다. 식사 시간, 의료진과의 대화, 밤중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까지 모두 녹음했습니다. 특히 순자 할머니는 7층의 비밀에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간호사들과 친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시절 간호사였던 경험을 살려 의료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김 간호사, 요즘 들어 두통이 심해. 전에 CT 촬영했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할머니, 그런 검사는 안 하셨어요. 여기서는 기본 검진만 해요. 이상하네. 박 원장님이 7층 영상실에서 찍었다고 하셨는데.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할머니, 7층은 입주자분들이 가실 수 없는 구역이에요. 오해하신 것 같네요. 이런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었고 미영은 이를 정리해 증거로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청소 시간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또한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먹어야 할 약을 몰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넣은 척하고 나중에 뱉어서 모은 약들을 미영에게 전달했고, 미영은 외부에서 이 약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복용하던 약에는 공식적으로 처방된 영양제와 혈압약 외에도 아직 시판 허가를 받지 못한 실험적인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의 친구 중 한 명인 이종석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위해 7층으로 올라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상태가 악화되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지만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종석 할아버지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떨어진 듯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종석 할아버지가 날짜별로 기록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5월 3일 오늘도 저녁 식사 후 이상하게 몽롱해졌다. 약에 뭔가 있는 것 같다. 5월 7일 옆방 최할머니가 7층에 올라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간호사는 퇴소했다고 한다. 5월 10일 내일 나도 7층 검진이 있다고 한다.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 수첩을 누군가 발견한다면 메시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미영에게 수첩을 전달했습니다.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수첩을 확인한 후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곳은 실버타운이 아니라 인체 실험장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꼭 탈출하셔야 해요. 할머니, 내일 새벽 5시에 창고에서 만나요. 같이 기다렸다가 6시 정각에 배달 트럭이 오면 그 틈에 할머니를 밖으로 모실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이 할미 아직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투지가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통보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방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귀중품들을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남편 사진과 아들 정호가 어릴 적 그린 그림, 그리고 미영이 준 작은 녹음기가 전부였습니다. 잠자리에 든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고향 마을의 그것과 같아 마음이 아렸습니다. 정호야, 내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내 어미가 이런 곳에 갇혀 있었다는 걸. 새벽 4시 30분,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수면제를 먹은 척하고 버렸기에 정신이 맑았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복도에 2명의 간호사가 서 있었고 그들은 할머니의 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일찍 모시러 왔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미영과의 약속 시간은 아직 30분이나 남았는데 이미 간호사들이 그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아이고, 아직 세수도 못했는데.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할머니가 시간을 벌려 했지만 간호사들은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위에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방을 몰래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미영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나 먼저 가게 됐구나. 평소에는 5층까지만 올라가던 엘리베이터가 이번에는 7층 버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순자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층까지의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는 달리 7층은 마치 병원 수술실 같았습니다. 흰색 벽과 차가운 금속문,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한 방은 기억재구성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김순자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할머니는 무서움에 떨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방 안에는 MRI 같은 큰 기계와 여러 모니터가 있었고
침대 옆에는 여러 약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준비할 것이 있으니 옷을 갈아입고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나가자마자 할머니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망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CCTV가 방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 모든 직원은 비상대피 절차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며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제가 일부러 화재 경보를 울렸어요. 두 사람은 연기를 뚫고 비상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중에 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끌려가서 급히 계획을 바꿨어요. 잠깐 6층 컴퓨터실에서 증거를 더 찾아야 합니다. 증거라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천수원의 실체를 밝힐 자료요. 제 할머니와 다른 노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6층에 도착하자 미영은 복사한 카드키로 데이터 센터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재 경보 때문에 모두 대피한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파일들이 떴습니다. 실험 대상자 목록, 약물 반응 테스트, 기억 조작 프로토콜.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노인들의 뇌 영상과 함께 상세한 실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천수원에 입주한 노인들의 명단과 함께 투자자,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목록을 보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투자자, 김정호 아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영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데이터 센터에 침입했다. 빨리 확인해. 미영은 재빨리 USB를 꽂아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탈출해야 해요. 이 증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버실 뒤편의 환기구를 통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순자 할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도움으로 비상계단을 통해 1층까지 내려왔을 때 현관에는 이미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할머니. 배달 트럭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미영은 마지막 힘을 내어 할머니를 이끌고 주방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식자재를 내리는 혼란한 상황을 틈타 두 사람은 트럭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미영은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기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천수원은 점점 멀어졌고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 어미를 실버타운에 팔아넘기다니. 트럭은 계속해서 달렸고 약 10분 후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때다 싶어 할머니는 조심스레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미영이 말한 대로 정문 근처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신가요? 할머니는 USB를 건넸고 그는 재빨리 차에 할머니와 미영을 태웠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슴속에는 배신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래도 한 번쯤은 아들 정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냉담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천수원은 최고의 실버타운이에요. 어머니가 노년을 위해 제가 선택한 최선의 장소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이 떨려왔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모든 걸 알게 됐다. 내가 그 제약회사 해외 투자 담당이라는 것도, 그 회사가 천수원을 실험실로 운영한다는 것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알아내실 줄은 몰랐네요. 제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JK바이오텍 덕분이에요. 그들이 개발 중인 노화 방지 약물은 수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개발하려면 실험 대상이 필요했죠.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팔아넘긴 것입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이제 돌아가세요. 곧 사람들이 어머니를 찾아갈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청소부 미영과 함께 작은 모텔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탈출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JK바이오텍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회사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등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8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두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나이는 지났다.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친구들을 구해야 해. 할머니는 미영이 준비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7층 컴퓨터실에서 복사한 파일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임상실험 기록, 불법 약물 투여 기록, 심지어 실패 사례라고 표시된 사망자 명단까지. 할머니는 특히 자신의 친구였던 박영자 할머니의 이름이 그 명단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순자 할머니는 과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영의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인터넷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익명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최고급 실버타운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수원 실버타운에서 탈출한 김순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비밀 약물 투여, 노인들의 변화, 7층의 실험실, 그리고 사망자 명단까지. 특히 영상 파일에는 노인들이 실험 과정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담겨 있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제 아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정호는 JK바이오텍이 해외 투자 담당자로 자신의 어머니를 실험 대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방송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만을 넘어섰고 주요 언론사들이 즉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미영의 또 다른 친구인 변호사 김태우가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의 정의로움에 감동받아 무료로 법률 지원을 차청했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천수원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 경찰 특수부대가 천수원을 급습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실버타운에 갇혀있던 노인들이 구출되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밖으로 나오는 모습에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JK바이오텍의 회장과 임원들이 체포되었고 미국에 있던 정호도 국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미국 당국은 신속하게 정호를 체포해 한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그날은 정호가 미국에서 송환되어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찬 정호와 마주친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야, 내가 너를 키울 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은 돈보다 중요하다고 했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증거의 명백함을 들어 정우와 JK바이오텍의 임원들에게 최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인체 실험, 살인, 감금 등의 혐의로 정우는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천수원 실버타운의 부지를 정부에 기증하고 그곳을 노인인권보호센터로 변경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정우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 추적되어 할머니에게 상속되었고 할머니는 그 돈으로 천수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불법 인체 실험과 노인 학대, 문제를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회를 움직였고 마침내 노인인권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민간에서 순자법이라고 불리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 실험과 학대를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순자 할머니는 전국 각지에서 온 노인들과 함께 천수재단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과거 7층 실험실이 있었던 자리에는 노인인권박물관이 세워졌고 그곳에는 순자 할머니의 용기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한 명의 작은 할머니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대통령은 순자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이제 천수재단의 사무국장이 되어 순자 할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호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면회는 가보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내 아들이야. 그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핏줄이야. 다음 주에 면회를 갈 거야. 그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다시 키우는 게 내 마지막 숙제란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경험을 통해 수많은 노인들의 삶을 개선했고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83세의 나이에 시작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많은 이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실버타운은 저승가는 직행버스였습니다. 라는 그녀의 증언은 현대사회의 노인 문제를 상징하는 문구가 되어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80대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많은 노인들의 삶을 구하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